여러분, 어버이날을 지나고 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꽃도 받고 자식도 다녀갔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고 집안은 더 쓸쓸해집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마음 깊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2층. 그날 저녁 정복희 씨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녀는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거면 안 왔으면 좋았을걸. 깜짝 놀란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자식이 다녀간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얼굴이라도 본 게 다행이라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그럼에도 밀려오는 이 씁쓸함은 도무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사위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주는 쑥스럽게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뽀뽀까지 해줬고요. 냉장고 옆엔 과일 상자가 놓였고 식탁엔 건강기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은 허전할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따뜻한 온기는 없었고 말은 오갔지만 마음이 오가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어봤던 어버이날의 풍경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버이날 마음은 더 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버이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방문을 받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선물도 받고 손주 얼굴도 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심리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어버이날 이후 마음이 더 멀어졌다고 느낀 부모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정서적 연결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분명 왔지만 마음까지는 오지 않은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안부보다 눈치를 먼저 봅니다. 어떤 말이 불편할까? 어떤 분위기일까? 배우자와 아이가 함께 오니 더 조심스럽고 결국은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선물을 전달하고 시간을 채우듯 떠납니다. 부모 입장에선 더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꼭 일정이 빽빽하죠. 오전에 처가 들렀다가요. 오후엔 시댁 쪽도 들러야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두 번째구나. 누가 먼저냐, 어디에서 밥을 먹었느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이걸 따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비교하고 기억합니다. 사랑은 순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받는 느낌은 순서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낄 때 관계의 온도를 낮춘다. 어버이날은 이제 마음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시간을 분배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버이날 자식들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 비타민 박스, 운동화, 고급 과일 세트. 가격도 정성도 아쉽지 않은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의 마음은 그 선물들보다 훨씬 단순한 것을 원합니다. 요즘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아프시다던데 좀 나아지셨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진 않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
그게 부모가 받고 싶던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 1위는 돈도 물건도 아닌 바로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과 안부를 걱정해 주는 말. 물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뭘 사드려야 기뻐하시지. 이 정도는 해야 효도지. 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건 비싼 선물보다 비로소 마음이 닿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바쁜 자식들은 항상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요즘 너무 정신없어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라며 밀어둡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래, 바쁘겠지, 힘들겠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대가 생깁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 이번엔 진짜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기대는 곧 서운함이 됩니다. 사실 기대란 건 사랑이 남아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이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지요. 그래서 더 서럽고 더 외로운 겁니다. 자식이 다녀간 자리엔 약봉지, 박스 봉투는 남아있는데 정작 마음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선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복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어버이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딸 가족도 어색해하고 자신도 괜히 기대하게 되는 날. 그래서 어느 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야, 어버이날은 바쁘지? 그럼 4월에 우리 밥 한번 먹자. 4월 중순 벚꽃이 아직 남아있던 어느 평일 오후. 정복희 씨는 직접 장을 봐 삼겹살을 굽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딸은 혼자 왔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없이 오랜만에 둘만의 식사 자리. 딸은 식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편해요. 어버이날만 되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준비도 해야 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부담 없이 만난 날 진심이 오고 갔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정복희 씨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복희 씨는 어버이날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마음이 편한 날에 먼저 만나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념일은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히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천천히 밥을 먹고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 그게 진짜 어버이날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부담 없는 날, 억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따뜻한 말이 오갈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선 부모인 나부터 마음의 문을 살짝 먼저 열어야 합니다. 자녀가 20살, 30살, 40이 되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어린 내 아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에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엄마 때는 다 혼자 했어. 넌 너무 약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비난, 평가, 실망의 메시지로 전달되며 자식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만듭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만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는 나의 자식이라는 인식보다 한 사람의 인격체,
독립된 삶을 사는 어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 책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자식에게 우리가 계속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말한다면 자식은 조언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 앞에서 입을 닫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숨깁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엄마보다 내가 더 현명한 것 같아. 너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젠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부모 자식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한마디, 결혼하고 나서 들었던 그 말투, 정신없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형은 대기업 다녔잖아. 요즘 너 살이 왜 이렇게 쪘니? 그 남편은 참 무뚝뚝하더라.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우긴 하냐? 부모는 그냥 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자식에겐 가슴 깊이 박히는 비교와 평가,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구나. 결국 그 감정은 거리감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엔 관계가 겉으로만 좋은 가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은 자식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운 날,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부모의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의 방향입니다. 사랑한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걱정된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답답하더라도 먼저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진 어른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인연이며 때론 가장 따뜻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 빚을 되찾는 인연. 전생에서 맺어진 그 인연이 이 생의 가족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좋은 인연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혼내는 대신 기다려주기, 가르치려 하기보다 공감하기, 비교하거나 타박하지 않고 인정하고 격려하기. 그렇게만 해도 자식은 어느 순간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란 이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관계. 그 속에 존중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오래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받는 부모보다 존중받는 부모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지만 존중은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계속 연결되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자녀에게 짧은 문자 한 통 먼저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문득 너 생각이 났어. 보고 싶다. 그 말 한 줄이 당신과 자식 사이의 거리를 다시 천천히 좁혀줄 것입니다.